안녕하세요. 갱년기를 신나게 살고 있는 보조개 미녀 보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님들께 제가 소개를 해 드릴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가 어떤 계기로 영양보조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소개를 해 드릴 분인데요. 영양의학 가이드 이 책을 발간하신 분인데요. 이 책이 초판이 2007년도에 발행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 책을 발행할 당시에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지금 5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이 레이 스트랜드 박사님은 결혼할 당시에 아내의 건강이 썩 좋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의사인 그 본인이 잘 관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아이를 3명을 갖게 되었고요. 아내는 바쁜 생활 속에서 무척 피곤해했다고 해요. 급기야 결혼 10년이 넘자 아내는 지속적인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극심한 피로에 알레르기도 정말 끔찍한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발되는 부비동이 있었고, 부비동이면은 비염을 말하는 것 같아요. 폐 감염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와 평가를 통해서 섬유근막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본 이 스트랜드 박사는 이 병이 정말 비참한 질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의사인 남편으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본인도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친구 의사에게도 자문을 해서 치료에 굉장히 힘을 썼던 거죠. 나중에는 너무 허약해져서 면역력이 막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폐렴으로 한쪽 폐가 완전히 감염이 되어서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폐의 일부를 절제해야 한다는 그런 절망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피로에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거동할 수 없어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학교를 번갈아 쉬면서 엄마를 간호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체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쯤 아내는 친구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친구 남편이 폐렴을 앓았는데 영양보조제를 복용해서 기력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듣고 남편에게 승낙을 얻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양보조제 또 비타민 보조제에 대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참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스트랜드 박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봐. 우리 의사들이 당신한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내 친구는 비타민 E, 또 비타민 C,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를 가지고 와서 이 친구에게 주었다고 해요. 놀랍게도 사흘이 안 돼 확연히 증세가 호전된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적인 그 관리 속에서 3개월이 지나자 아내는 수년 만에 기력을 회복했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이 스트랜드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헷갈렸다. 이러한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신비한 비타민이 아내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자연스럽게 직접 임상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환자를 임상시험했나 봐요. 그 결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비타민 보조제를 복용한 후 예외 없이 모두 호전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스트랜드 박사는 영양 보조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논문을 발표한 그 내용이 이렇게 책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의과대학에서 교과서로 채택이 되어서 사용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스트랜드 박사가 우리에게 생소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KBS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약의 두 얼굴 그 몸의 전쟁 4편에서 출연한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방송에서 출연해가지고 스트랜드 박사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가 준 약이고 정부 기관이 승인한 그런 약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랍니다. 환자들은 약물 치료의 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약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꼭 그렇게 권고한 그 박사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환자의 혁명 저자인 조한경 원장님이 그 말한 것처럼 의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무식한 환자가 되지 말고 내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